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민경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다소 많이 쌀쌀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시아에도 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동양의 파리라고도 불리는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호치민이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양한 프랑스인들이 남긴 흔적들을 구경하고 또 맛있는 먹방도 찍고 왔습니다. 베트남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당타이손이라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적인 이름을 날린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베트남 그 생생한 현장에서 바로 당타이손에 관하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궁금하시면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설하면 레전더리 인물이다 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너무나 뛰어나서 최초로 시도해서 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당타이손이라고 베트남에서는 완전 전설적인 인물이고 사실 30년 전에 아시아에서도 레전더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워낙에 잘 치는 어린 동양, 아시아 피아니스트들이 많아서 그게 그렇게 특출나게 보이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엄청난 뉴스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배경이 예를 들자면 잘 준비된 세팅, 뭐 좋은 가정에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여건에 좋은 선생님의 뭐 좋은 학교에 이런 거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음악원에서 공부하기도 했지만 막 중간에 전쟁 중에 피난을 가서 피아노가 없던 시절에도 자기가 촛불 켜놓고서 뭐 종이 피아노로 연습을 하면서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레전더리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8년생이고 마이클 잭슨, 뭐 셰런 스톤, 저 셰런 스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주름 잡던 너무 아름답잖아요, 차도녀. 그다음에 심영래, 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마돈나, 그 사람들이 다 58년생 개띠래요. 그 사람이 1980년도 쇼팽 콩쿠르에서 아시아 최초로 1등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쇼팽 콩쿠르였는데 쇼팽 콩쿠르는 국제 콩쿠르로 이제 5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당시 쇼팽 콩쿠르 우승자들이 누구였냐면 1960년도에는 이제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한 폴리니, 쇼팽 에투드 전공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머리치오 폴리니. 그 다음에 5년 후에 65년에는 지금 뭐 여성 피아니스트로서는 거의 1인자 할머니가 되었지만 마르타 알게리키가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게릭 올슨, 75년도에는 작년에 내한했던 까탈스럽기로 사실 유명한 좀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크리스천 티머맨. 이 당타이손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1965년에 이제 그때가 비엔남 워, 월남전 시기였는데 그때 당타이손이 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살기 위해서 짐을 다 싸들고 소로 피아노도 끌어가지고 산속으로 피난을 갔던 거예요. 거기서 어릴 때 엄마한테 피아노를 당타이손이 배웠었거든요. 엄마가 또 베트남 최초 정통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나? 왜냐면 체코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 시절에. 당타이손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싶어서 전기가 없으니까 초를 켜놓고 종이 피아노에다가 그려가지고 낮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밤에는 자기가 생각나는 어떤 악보들, 멜로디들 같은 거를 또 악보에 적어가지고 악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대요. 뭐 얼마나 길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피난 시기에는 그렇게 음악을 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당타이손이 12살 때 당타이손 엄마가 뭐 나름 인지도가 있었으니까 바르샤바의 쇼팽 콩쿠르에서 베트남 참관인으로 초청을 받았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폴란드에 가가지고 쇼팽의 악보 전집이랑 뭐 마르타 알게리키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녹음한 음반을 공수해서 당타이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타이손이 처음으로 음반을 들어본 게 그때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피아노 레파토리를 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엘 한원으로 시작해서 바하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클레멘티 이 시대를 지나서 베토벤 좀 배우고 초기 소나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낭만곡을 친 다음에 쇼팽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대별로 배우잖아요. 근데 뭐 당타이손은 일단 자기가 악보라는 거를 처음 제대로 본 게 쇼팽이었고 그때 모차르트, 베토벤 다른 작곡가의 악보는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몇 살 때까지. 나중에 당타이손이 이제 하노이 음악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처음 다른 작곡가들의 악보를 접한 것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유일하게 공부했던 곡은 다 쇼팽의 악보들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1974년도에 하노이 음악원에서 당타이손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교수가 이 당타이손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무래도 유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음악원을 졸업을 하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당타이손의 동기들이 또 누구였냐 하면은 포그렐리치 그리고 플래티네프 이 사람들이 당타이손의 동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국, 소련의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원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배출해낸 차이콥스키가 졸업을 한 수많은 러시아 음악가들을 배출한 그런 학교에 이런 미개국 조그만한 전쟁 중에 있던 나라에 한 아시아 꾀지재한 동양인이 와서 발탁이 돼서 왔으니 참 얼마나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봤을까 또 신기하게 봤을까. 당타이손은 그때부터 1980년도에 쇼팽 콩쿠르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콩쿠르를 나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보통 요새 국제 콩쿠르를 나가면 이력이 진짜 이렇게 화려해야 1차 예선에 붙거든요. 근데 당타이손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콩쿠르를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포부도 크지. 본인이 나가겠다고 자청한 콩쿠르이 세계적인 콩쿠르였으니까요. 첫 콩쿠르이. 1980년도 그 쇼팽 콩쿠르를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는데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콩쿠르를 내보내기 위한 오디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오디션에 1등으로 붙은 거예요. 1980년도에 65년도에 우승한 마르타 알게리키가 심사위원으로 참관을 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원래 그 쇼팽 콩쿠르의 심사위원단이 이 당타이손이라는 베트남 청년을 쇼팽 콩쿠르 1차에 붙여줘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이력이 너무 짧아서. 이력이라는 게 뭐 있어요? 하노이 음악원 졸업,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중. 콩쿠르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과연 국제 콩쿠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폴란드가 소련의 공산당 체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산당 나라라 배려해 준 것도 있고 한창 쇼팽 콩쿠르이 이제 막 자라나고 이름을 떨칠 상황이니까 한 나라라도 더 참여를 시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당타이손이 그렇게 잘 쳤는데 뭐 무난히 1차도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3차가 끝나고 나서 특별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애니메이션 피아노의 숲을 보면 카이가 거기서도 쇼팽 콩쿠르를 나가요. 그러고서는 그 전주곡을 연주하다가 마지막 곡에서 이렇게 주먹으로 막 포르테 시시모가 나올 때 막 이렇게 내려치거든요. 저도 이렇게 내려칠 때가 있어요. 언제 내려치냐면 연습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연습이 안 되면 화가 나는데 풀 데가 없잖아요. 뭐 옆에 사람 때릴 사람도 없어. 뭐 어떡해요. 그러면은 피아노에다가 에잇 이러면서 막 피아노 주먹을 꽝꽝 내려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연습하다가 막히면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풀려요. 여하튼 근데 당타이손이 콩쿠르의 그 쇼팽 콩쿠르 당시 실황을 보면 이 같은 곡을 연주했고 그도 똑같이 그 폴테 시시시모가 나오는 부분에서 주먹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내려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당타이손은 자기가 본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본선 때 입을 옷도 준비를 해가지 않아서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연주를 했다고 해요. 보통 국제 콩쿨, 큰 콩쿨들의 본선에는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게 돼 있어요. 피아노 협주곡이란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피아니스트가 솔로이스트로 중앙에 나와서 모든 시선을 받으면서 솔로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맞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솔로이스트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하는 거를 협주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타이손이 거기서 쇼팽 협주곡 2번을 연주했어요.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콩쿠르에 연주됐던 곡이 쇼팽 협주곡 1번이었는데 근데 당타이손은 남들이 절대 콩쿠르에서 치지 않는 2번을 가지고 이 쇼팽 콩쿠르에서 결국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상까지 휩쓸게 되는 거죠.
마조르카상, 폴로네이스상, 피아노 협주곡상 총 상 3개를 휩쓸면서 아시아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되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타이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노이를 되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는 못 가도 제가 좀 이따가 하노이식 분짜를 먹으러 갈 거예요. 분짜랑 당타이손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뭐 당타이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노이에서 온 분짜를 먹고 그도 이 하노이 분짜를 먹으면서 자랐겠구나.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음악가의 길은 이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시작해서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예원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거쳐서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하고 안 갔다 오기도 하고, 이게 보편적인 음악인의 길이잖아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떤 잘 짜여진 시스템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트레이닝으로 이제 피아니스트의 음악인의 길을 닦아나가는데, 이 당타이손 아저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사실 든 생각은 환경에 핑계를 대는 인생만큼 비겁한 게 없다.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고, 음악인들의 라이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편안한 안락함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은 거의 99.9%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감성도 더 풍부해지고 역경을 거듭나면서 우리의 인내심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또 음악을 만드는 그런 성숙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당타이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환경 탓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막 상황조차도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윤경쌤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노이 분짜를 먹으러 갔을까요? 다음 편에서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See you soon!